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로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읽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4,193억 2,352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4,191억 5,98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6,368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 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2월 사업비 39억 6,258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429만원을 포함하여 4,561억 3,284만원, 총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인 4,376억 6,565만원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복지정책과 208억 6,728만원, 사회복지과 853억 2,925만원, 노인장애인과 2,269억 2,670만원, 여성아동과 1,045억 4,241만원입니다. 일반 회계 결산 잔액은 184억 6,718만원이며 다음 연도 2월액 48억 3,00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01억 1,496만원, 집행잔액 35억 2,221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입니다. 각 과별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 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47쪽 의료급여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8억 8,00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6,36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억 3,697만원입니다. 350쪽 의료급여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0억 4,035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4,429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7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지출을 위하여 129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아동복지관리사업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 지출을 위하여 3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전년도 말 조성액 22억 4,069만원에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2,517만원이 감소한 22억 1,55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잦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정확한 사업량의 추계가 어려워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예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부서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2024 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 회계 예산 현액 4,561억 3,284만 원 중 4,376억 6,560만 원을 지출하고 48억 3천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 잔액은 35억 2,021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 잔액은 감소하여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이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총 지출액은 316만 원으로 장애수당 및 아동수당 급여 지급 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증액분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 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용액은 9,120만 원으로 2024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22억 1,553원으로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복지기금 자활 개정의 자활 근로자 융자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이어 사업비 전액 불용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운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계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중구에는 복지관이 4개소가 있죠? 예. 예, 근데 성남복지관의 그 존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치 여부요? 예. 저희 현재까지는 지금 크게 특별히 진행된 게 없고요. 지금 그냥 유보된 상태로 알고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 그 과장님께 전해 듣기로는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결정이 잘못된 정보인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도시국 쪽에서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없는데
절충안 쪽으로 공공부지를 갖다가 반씩 이렇게 활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시니 제가 어제 들은 거를 또 전해드릴 순 없고 한번 다시 한번 전달 받으셔서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맛있겠습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재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와 자연 재난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에 따라서 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구 지원 사업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전 준비 예산으로 재난 발생 시에 이재민 보호, 고응물품 지원, 대응 인력 양성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재지원 예산이 2023년도에는 71.3%만 집행되었고 24년도에는 3.3%만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예. 그건 왜 그렇죠? 지금 저희 관내에서 이게 이제 대규모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네. 집행하기 위한 예산인데 네. 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달에 그 옥계동에서 빌라가 약간 불난 거 그 정도만 발생했고요. 그 외에는 그 재난이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어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 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아쉬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예산 추진 실적을 보면 이게 행사 술비 지원금 항목에 포함된 재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보면은 예산이 예. 20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도 반납금이 집행액보다 많아요. 그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재고 전문 인력 양성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700만 원인데 그 310만 원 지출했고 나머지가 이제 380이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한 예.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작년에도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 자체 교육이 아니고요. 예. 전국 재구 협회에서 예. 시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예. 공무원 25명, 민간인 10명 이래가지고 35명이 참석했고 교육비로 나 여기다가 이제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집행을 한 사실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재해라고 하는 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체계 구축은 늘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방이 중요하다. 예. 예방. 그래서 특히 이제 전문 인력 교육은 실제 재난 발생 시에 대응력의 차이를 반드시 중요한 요소이지 않겠느냐. 그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교육을 어떤 중앙집행부에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전에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위험시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전 점검도 할 뿐만 아니고 교육도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떻게 사느냐 죽느냐 그걸 통해서 어떤 생명에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발생한다든지 이런 안전을 교육하고 예방해서 이런 문제들을 잘
준비를 하면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사고가 안 났을 텐데 이것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중구청에서 너무 이 교육에 대해서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미봉책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이 교육 자체 교육을 전년대 시킨 실적은 없는데요. 네. 제가 아니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지난번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자마자 그 우리 그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저쪽 그 오남동 쪽 이쪽에 좀 밀집돼 있고 그 금동 가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바로 그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불이 확산됐을 때는 대책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 복지국 전체 실과별로 그 분담을 해가지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이재민에 대해서 그 대피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생활 필수품을 해주고 여성아동과는 직접 수송 책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국 자체적으로 그 대책도 세우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 관계는 좀 더 살펴보고 저희가 자체 교육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남동이나 금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산불 교육에 대해서 이 담배불 하나 때문에 예. 또 어떤 밭두렁 태우다가 보면은 확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윤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신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예, 예. 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240쪽, 설명자료 18쪽, 지역사회보장 계획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에 비해서 50%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발생한 항목과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사회보장 계획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요게 지금 이제 저희가 예산이 1,100만 원인데요. 그 여기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 실적은 저희가 이제 그 운영 수당하고 그 위촉장 인쇄비 이런 걸로 지금 한 550만 원 집행했고요. 집행 잔액이 또 한 550 남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운영 수당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대면으로 2번을 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당이 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 대면으로 2번 하시고 서면으로 3번 했습니다. 3번 하신 건가요? 예, 예. 이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수립이나 뭐 변경, 평가, 뭐 조사, 뭐 지표에 관한 사항을 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도 이게 서면보다는 대면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도 이제 의회에서 누차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번 서면과 대면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의 예산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렇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으로는 서면으로 하겠다,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늘 서면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을 해서 좀 불용액을 줄여야 되지 않나. 단순히 그냥 대면으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그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협의체 구성 인원 자체가 다른 그
위원회보다 위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위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만큼 뭐 중요한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뭐 위원회 구성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과에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오르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그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는 논의고, 그리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임위 결산서 240쪽, 설명자료 2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본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일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맞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2023년도는 4억 8천 중에서 3억 5,900, 4,000원 정도 집행해서 69.9%가 집행이 됐고, 24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7천여만 원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률이 91.8%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산이 축소된 만큼 좀 핵심 사업 위주로 집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집행률도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뭐 존경하는 안영진 위원장님도 좀 전에 보건소 할 때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런 복지 사업이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국 안에 있는 여러 뭐 사회복지과라든지 뭐 복지정책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좀 이렇게 유사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간에 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반복 지원돼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나요, 국장님? 그게 이제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증진 사업과 저희가 하는 그 의료 요양 돌봄 통합 돌봄에 관한 법률은 뭐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노인 장애인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들도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법이 미세하게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다 대상도 세상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자격도 다르고 네. 조금씩. 그래서 그것이 같은 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약간씩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복지는 두텁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느 한쪽을 하게 되면 또 한쪽은 회피하고 안 하거든요. 네, 본 의원도 이렇게 사업을 보면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 또는 해당 과에 연결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사례가 몇 건이 되는데 정말 말씀처럼 해당에서 하는 과가 조금씩 미세하게 연령이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범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미세하게 조금 다르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조금 안내를 잘 해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좀 돕는 그런 좀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안내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천동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저소득층이시고 기초수급 생활자신 분이셨는데 동해에 사는 것보다 자을이나 그쪽에 사는 것들이 훨씬 더 지원이 많다고 해서 그쪽으로 연계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좀 안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의원이 이번에 그 민원인을 겪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과 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통합해서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예, 아유 좋으신 말씀이네요. 네네. 적극 그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명시적인 책임이 되는 법적 사무로 전환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네, 온마음 돌봄 체계 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대응 체계에 대해서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실은 통합돌봄이 아직 그 공식적으로는 시행이 안 된 거죠.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준비를 하고 건데 계신 거죠?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공모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네. 먼저 할 수 있는 지자체한테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보다 먼저 훨씬 2, 3년 앞서서 한 지자체도 있지만 네. 저희가 뭐 매우 빠른 건 아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 더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저희가 기술 지원형이라고 네. 그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렇게 돌봄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잖아요. 신청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혜택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등급을 못 받으셔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정보가 저희한테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장기간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도 그쪽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가서 네.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지 파악해가지고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주는 그게 기술 지원형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 네. 때문에 추경에다가 이제 인건비 반영을 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그건 추경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이,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헷갈리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정리를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도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51쪽,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지출액이 77%, 집행액이 예. 77%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혹시 그 예산을 산출한 기초가 혹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산정을 하게 된 겁니까? 산출 기초가요? 네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죠? 저희가 지금 당초 예상 인원은 1,320명입니다. 1,320명인데 예, 그런데 몇 명? 발급 인원이 이제 1,047명이다 보니까요. 1,047명. 47명. 예. 네. 그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혹시 청소년증 실사용률이나 이용 실태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 사실 그 사용률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못했고요. 없나요? 예. 네, 지금. 전국 청소년 발급률이 100%를 따졌을 때 한 1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발급 후에 실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혹시 실태 조사가 있는지 한번 또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그 청소년증 같은 경우는 혜택이 1,000가지도 넘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매해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발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좀 많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좀 이것에 대한 좀 홍보를 뭐 학교 안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연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셔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그리고 예산을 소진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결산서 239쪽 설명자료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총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문산 사정공원 내 지사총 유지 관리비 예산으로 787만 5천 원 중 500만 원은 제양제 및 그 유가족 식사비 예산이죠. 예. 네, 또 287만 5천 원은 1년에 2번 지사총 관리하는 임무비 예산인 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봉군 주변 제초 작업도 하고 조경 수목 그 전지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봉분을 싸고 있는 대리석 있죠. 봉분을 싸고 있는 대리석이 옆면에 예. 거기는 여기 이 유지 관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리석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제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봉분을 싸고 있는 대리석으로 예. 무궁화꽃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도 이 유지 관리비에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는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 있는 봉분이니까 유지 관리를 같이 봐야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본 위원이 예. 지난 그 6월 6일 현충일 그 재양제가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예. 뭐 그 제초 작업은 잘 돼 있어요. 전주도 잘 돼 있는데 예. 그 대리석에 이제 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청소가 안 돼 있다. 청소가 안 돼 예. 있어서 그 유가족들이 좀 이렇게 아.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지적해서 예. 좀 잘 챙겨보도록 1년에 하겠습니다. 2번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가 몇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4명. 예. 그 대리석에 보면은 송진 같이 그 새까만 그런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거 제거를 좀 안 될까요? 한번 제가 현장 나가 보고요. 조치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예. 뭐 행사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1557명의 예, 유한이 맞습니다. 좀 예. 방공 애국 지사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관심 갖고 예. 좀 유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결산서 240쪽 설명자료 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여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의식 및 장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난달 무연고 장례식장에 본의원이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모범운전자에서 한 10분 정도가 참석하셔서 예. 그 예식을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잘 해주시는 거를 보았어요. 예. 혹시 그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모범운전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공연장례 할 때 네,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주로 이제 하시는 역할이 이제 운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모범운전자 회 말고도 연불봉사단이 네, 있어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이게 사실 자원봉사다 보니까 연불봉사단이나 그 우리 저기 모범운전자 회나 사실 저희도 전부터 나가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모범운전자 회에 그 보조금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조금 때문에 별도로 또 이 계산을 내려주는 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조금이 어느 정도나 예산이 투입이 되죠? 보조금이요? 네. 보조금이 900만 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5개구가 다 그 모범운전자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5개구 중에 저희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보조금이. 네. 같은 모범운전자 회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부터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도 참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해요. 뭐 큰 예산이
뭐 편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이분들이 노고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거든요. 거기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뭐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가서 그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좀 실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좀 그래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자원봉사기 때문에 네. 자원봉사 실비로 이렇게 아니 자원봉사 센터 쪽으로 이렇게 사업 예산을 그거를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전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저희 구청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어서 별도의 또 보조금을 아, 주긴 어려워서 어렵고. 자원봉사 센터에서 사업으로 잡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렇다면 지금 무용고 장례식장은 세 곳이 지정이 예. 돼 있죠? 예. 거기 예산은 지급하는 거 있나요? 예? 예산을 지급해주는 장례식장 예, 세 군데입니다. 1년에 얼마를 지금 저희가 시민- 항구 할 때 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하고 충대하고 성모인가요? 예, 세 군데입니다. 그렇게. 항구에 80만 원? 예. 어쨌든 그분들이 그 일살천리를 하는 거를 보고 예, 정말 잘하셔요. 고생 많으시고 예,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정말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혹시 지원이 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도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242쪽 설명자료 5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 맞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2024년도 전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예. 국장님 이 사업 집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방식은 이제 저희가 신청을 그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복지로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쪽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고 예. 신청이 되면 그 행복 이음이라고 거기서 이분들 자격 기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이 되면 구청에서 대상자들한테 선정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네. 요 대상자 이분들이 그 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그 국민 행복 카드라고 네. 그거를 이제 카드사별로 신청을 하면 돼요. 본인이 쓰는 카드가 뭐 BC든 삼성이든 롯데든 뭐 신한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신청을 하면 국민 행복 카드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편의점이나 이제 대형 마트 이런 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쓰고 나면 그 한국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네. 계좌에 예탁을 해주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해주고 정보원에서 카드 사로는 반기별로 1월 달하고 7월 달에 연 2회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이 바우처 카드도 수수료가 있나요? 그거는 없나요? 수수료요? 네. 카드니까 수수료는 수수료 없다는데.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예.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지만 실제 이제 바우처 사용률은 매우 좀 낮은 실정으로 되거든요. 판단이 되는데 2023년 기준에서 사용률이 약 72%, 2024년도에는 더 감소해가지고 65%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충분히 대상자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분들 쓰는 연령대가 조금 그 예민한 연령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바우처라는 게 의원님 잘 아시지만 특정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가서 그 카드를 이렇게 사용할 때 예.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수급자나 뭐 차상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부담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은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도 예. 이게 상시 그 비치를 해놓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예민한 분들이 좀 이용을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다면 예. 이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우처로 쓰기 때문에 그 사용 실적을 네. 분기별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받다 보면 이제 저희가 한 연말쯤 돼 4분기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문자 동료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사용 안 하면 연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문자 발송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요게 그 사실은 저희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학교나 우리 지역에서도 같이 좀 병행해서 적극적인 이건 뭐 사실 좀 같이 좀 해줘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문제긴 한데 지금 그 사용처가 편의점하고 그 대형마트로 이렇게 특정돼 있다 보니까 약국이라든지 뭐 그냥 슈퍼라든지 이렇게 좀 다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또한 별도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약 3억 원을 편성했죠. 아시죠? 3억 편성한 거. 예.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 복지부에 이제 질의를 해놨는데요. 네. 회신이 아마 이제 조만간에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신이 아직- 오면 네. 오는 대로 바로 추진을 의회도 하려고. 좀 의회도 회신이 오면은 좀 그게 이제 의회랑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오니까. 기존에도 이제 사용률이 저조한데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은 보편적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이게 그 지금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용률이 낮은 이유가 선택적 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좀 이렇게 표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표시 안 나게 전체적으로 줘버리면 그 오히려 쓰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만 예민한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어찌 보면 보편적 복지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다만 사용률이 낮고 이 제도가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고 기존 사업이 실효성을 먼저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예.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많은 그 지적과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올해부터 추후에는 반복되지 않게끔 잘 검토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맥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상임위 결산서 247쪽 설명자료 10쪽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매우 좋은 예, 취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실집행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2023년도는 예산이 17억에서 집행이 11억 9천만 원 정도 돼서 65.8%였고 24년도에는 예산이 14억에서 11억 정도 집행이 돼서 78.6%로 집행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 자체가 매년 삭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맞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좀 낮은 이유를 제가 보니까요. 네. 이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험료율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인상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10,000원으로 특정해 놓으니까 이게 대상자가 자꾸 이제 사실은 감소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인천, 울산 이런 데는 그 최저보험료로 이렇게 적용을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 최저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통 19,78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대상자가 늘어나서 많이 줄 수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 요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정확하게 네. 보신 겁니다. 네. 현재 대전에서도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지원 네. 현실화로 인해서 언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중구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5개구와 그리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 좀 건의를 해가지고 좀 저소득층 주민들이 좀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또 사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시에 건의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수치상으로만 예산액을 점점 줄여서 마치 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행률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 좀 현실성이 있는 좀 이런 작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런 부분 좀 협력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하고 이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 때마다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 타 예. 자치 사례도 하시면서 예. 5개구의 모든 뭐 5개구가 똑같이 또 지원되는 걸 또 시장님께서 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5개구가 좀 협력을 해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상임위 결산서 248쪽 설명자료 13쪽 자활 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 근로는 제가 해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예. 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 2024년 계획 사업량이 396명 대비 월평균 367명 참여로 집행잔액이 발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원을 좀 미확보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인원을 미확보했다기보다는요. 이분들이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좀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러면은 396명이 시작은 했으나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다 그럼 396명이 참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건가요? 그럼 이 부분 한번 자료 있으시면 저에게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홍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 좀 낮다고 본 의원이 항상 해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늘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좀 지역 내의 홍보 부족 또는 프로그램의 낮은 매력도 또는 참여 요건에 대한 좀 원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 늘 개선하겠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활근로에 참여해서 실제 참여자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자립한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국장님? 자활 자립률이요. 네네. 자활 자립률은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단기 일자리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인 자리 기반을 마련하는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의원이 이 자활에 관련된 성과 평가서를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사업 목표량을 점점 줄여가면서 하다 보니까 사업 달성률은 늘 100%를 하고 있어요. 사업량은 점점 줄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또 해마다 자활 기금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2024년에도 자활 기금을 활용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연계해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사용하지 않은 채 너무 방치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좀 국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좀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반감이 되는 부분이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인 자구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 사업도 뭐 온마음 돌봄 사업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늘어날수록 자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곳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자활할 필요성이 없고 그냥 여기서 도움 주는 부분을 받는 걸로도 다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탈수급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또 줄어드는 부분도 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탈수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탈수급을 할 노력을 안 하시고 그냥 집 안에 계신 분들도 사실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남용하지 않게 좀 그런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이 정확한 부분이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지원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굳이 내가 뭐 탈수급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그냥 기초 지자체에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네네. 중앙에서 제도적, 이게 전국이 거의 지금 뭐 수급자, 이게 수급자서부터 지정하는 기준이 다 똑같고 지원되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산 그래서, 자체가 미미하죠.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네네. 대안을 정부 측에다가도 제시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기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반영이 안 되니까 네. 좀 그런 문제는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복직 사각지대에 있는 네. 분들이, 그리고 또 온마음 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그런 많은 좋은 방향들, 그런 제도들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탈수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네, 마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이 질의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결상서 248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자활을 통한 탈수급 유도는 복지 지속성과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죠. 예, 예. 예, 특히 단순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자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자활근로 사업이 행정기관과 위탁기관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매년 예산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예, 예. 네.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92.6%, 2023년도에는 89%, 2024년도에는 84.9%로 매년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죠. 맞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심지어 2022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부 이제 사업이 휴업을 하면서 예산 집행이 부진했지만 매년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혹시 좀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의원님? 네. 집행 잔액이 증가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행정기관에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분이 175명, 네. 63개 부서에 이 정도 되고요. 네. 민간 위탁 그 분야에서 자활근로 하신 분이 한 192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그 전년도 그 본 예산 대비 그냥 일괄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조건부 수급자가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심한 이 장애나 질병이나 이제 가구 여건 등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대상자가 많아지고 네.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고 또 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쪽이 단가가 좀 일용근로보다 이게 단가가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자활근로를 선호하지 않고 일용근로 쪽으로 가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추계를 정확하게 안 한다는 건가요? 이게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위에서 내려줄 음, 때 우리 저희 기초의 의견을 뭐 다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활 사업에 대해 관련해서 정책 사업 목표의 탈수급자 현황, 재활 기금 활용이 전무한 점 그리고 집행률이 매년 감소하는 것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네. 저희가 자활 기금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우리 김선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사실 자활 기업에 대출이 없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래도 그분들도 이제 사업 영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대출 말고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꼭 대출로만 특정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그 한 군데서 이제 1억 대출을 6월달에 요청하셨어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금년에는 나갔는데 전년도까지는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대출을 안 한다는 거는 또 조건이나 여러 가지 대출에 관계된 그 대출하려면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사업할 때 그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장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안 그렇게 좋다 막 보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좀 의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님까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설명자료 7쪽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예.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예산인데 2004년 기준에 보면 예산을 99.2% 집행하셨어요. 실제 예산은 늘었는데 집행률은 더
개선된 것인가요, 국장님? 집행률이 개선된 거냐고요?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집행률도 끌어올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4년에 처음으로 기타 보상금을 지급하셨죠. 예, 예.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기타 보상금은 이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에서 일단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 포상금만큼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그 보상금입니다. 이 포상금도 결국 구비로 지출해야 하는 건 맞죠? 이게 지금 비율이 국비가 90이고 그 12가 7%, 구비가 3% 이 비율 적용해서 그러니까 포상금 자체가 예. 구비로 나가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집행을 열심히 하셨지만 집행뿐 아니라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부정수급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추연 1인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허용하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노인 장애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아는 선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 발생 현황과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복지급여 수급자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 이를 사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2024년도에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얼마가 지금 환수가 됐죠? 부정수급이? 지금 1,086만 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는 2,715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예, 2,700만 원 정도. 이게 그 주요 적발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장애인 활동 지원 부당 이득금 징수인데요. 예.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저희가 그 거주지에 상관없이 네. 중구에 사는 주민들이라도 대전시 5개구에 어느 기관이든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활동 지원사가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 지원한 걸로 이 카드 단말기만 긁어서 바우처로. 바우처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서상 보니까 일부 환수금이 부정이익 환수금이 아닌 그 외 수입으로 회계 처리가 된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회계 항목 분류에서 오류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예. 이 오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사례와 같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조사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가고요.
활동 지원 기관은 또 대전시 장애인 복지과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적발되는 사유를 기관에 가서 점검 시에 알려주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활동 지원사들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시키도록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금 자체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모니터링은 저희가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상으로는 한 20분 이상이 걸리는데 5분 사이로 그 바우처 카드가 태그가 됐다든지 그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쪽에서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저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해 봤던 사람으로서 가장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열심히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악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검이라든지 어떤 방문해서 이렇게 조사할 적에 보면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몇 명 때문에 물론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여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떤 노인 과장으로서 지금 2년째인가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구청의 전문가 노인 과장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떤 지원 체계에서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지자체 차원의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감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공무원들이 볼 적에는 어떤 회계 처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저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것을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복지를 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국가의 어떤 돈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용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와 있던 사람들 또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이제 활동 지원사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그 기관에다만 의탁하고 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맡고 있는 어떤 활동 지원사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청의 적극적인 사전 대응과 또 재발 방지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위원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인 장애인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목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욱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81조 설명자료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현황을 보면 징수 결정액이 2억 원이 넘죠. 보셨나요? 기타 이자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기타 과태료 세입 부분에 보면 예. 징수 결정액이 2억 7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노인 장애인 요양기관,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위반,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등 과태료 부과권이라고 좀 명시되어 있거든요. 맞죠? 아까 그 설명자료 4쪽입니다. 설명자 4쪽이요. 네, 기타 과태료. 세입 부분이요. 예. 네. 제가 잘못 찾았네. 예. 그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과태료 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금년에 과태료 부과된 내역을 보면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가 이제 2건이고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1667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년도에는 보면은 이 23년도는 1543건에서 24년도는 1667건으로 대폭 증가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과금액 자체도 1억 6,400에서 2억 1,200으로 그러니까 좀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에서 예예 이 징수 결정액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건가요? 예예 그렇게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을 보니까 예 전체 1667건 중 예. 그 387건이 납부를 불이행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불이행에 따른 미납액만 4,600만 원을 초과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금 이게 징수율을 좀 올리려고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이 장기 미납자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실은 22년도에 뭐 88.2%고 23년도에 80.5%, 24년도는 75.6%로 이렇게 금액이 많아지니까 이제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데요. 네. 요게 지금 저희가 도입한 게 이제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거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간편 결제 수단을 도입해가지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호판 영치라든지 뭐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 이게 세원관리과랑 협조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좀 독촉해서 예. 많이 세이브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교통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위해 위반 사항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만 위반에 대한 부과금이 최소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아, 예. 과태료요? 네. 예,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홍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이거는 교육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은 충분히 바닥이라든지 이게 입간판처럼 표시를 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장애인이 아니면 사실 되면 안 되는 거지. 이게 특별히 뭐 교육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과태료가 1667건이라는 그렇죠. 거는 예. 많은 거잖아요. 예. 그럼 뭐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왜 이런 현상이 주차장이 나는지. 부족한 거죠. 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장애인 거기 되면 안 구역에다-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이제 잠깐 되자 뭐 이렇게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일반 주민들도 이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잠시라도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좀 홍보와 예. 교육도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부장님, 이 장애인 부분- 그 의원님 복지 일자리라고 있거든요. 예. 장애인 분들이 일하는 거. 네. 그 이분들이 거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이 아닌 분이 그 주차를 해놓고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하거든요. 계도도 하지만. 계도가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죠. 예. 이제 처음에는 빼라고 그러겠죠. 뭐 계도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근데 말 안 듣고 그냥 네가 뭔데 그러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홍보하고 이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불찰이지만 또 그 또한 국민이 또 피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좀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설명자료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쪽이요. 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12 구비 매칭 사업으로 여러 사업에 대해 지원해주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은 12 70%,
구비 30%로 146개소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현재 급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48개소고요. 경로당이 아, 그 중에 신설 두 개. 이제 네, 그 중에 급식을 네. 그러니까 월 한두 번 정도 해가지고 급식 그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이 한 29개 정도 됩니다. 29개면 예. 119개는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예. 119개소는 운영하고 있다? 예, 예. 일회라도? 예? 주 1회라도 식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119개소인가요? 아니 저희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식사를 계속 하는 경로당은 급식 인원을 급식 조리 종사자를 쓰고 있는데 네. 조리 종사자를 쓰지 않고 있는 경로당이 29개라고요. 이 조리 종사자를 안 쓰는 이유는 급식 자체를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2번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 조리 종사자를 쓸 수 없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조리 종사자를 지금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곳이 148개에서 급식을 안 하는 곳이 29개라면 예, 예, 예. 119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회라도. 예. 그러면 1회를 급식 운영을 할 때와 2회, 3회까지 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예, 예. 일괄적으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주에 지금 요 29군데는 아마 인원을 채용 못 했으니까 네. 지원이 안 되는데 네.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데는 이제 매주 한다든지 이런 데는 거의 채용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 3회를 하든 1회를 예, 운영을 예, 하든 인건비니까. 인건비로 40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는 예, 거죠. 예.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나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지요. 어떤 부분 형평성? 그러니까 경로당 1회를 급식을 했을 때 40만 원, 또 2회 아니 이래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을 밥을 주는 데는 이 종사자를 못 쓰고 있는 거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는 데는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고 국장님 있는 데다 아까 인건비를 주는 거죠. 한 달에 한두 번은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29개소는 예, 예. 한 지원이 달에 안 한 되고 번. 예, 예. 여기 지원이 안 되고 그럼 119개소는 급식 종사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예, 주는 인건비가 거잖아요. 나가는 거지. 해주는데 119개소에 예. 주 1회를 식사하는 곳이 있고 2회 하는 곳이 있고 3회 하는 곳이 있고 5회 다 하는 곳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예, 이게 예. 40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지급해 준다면 예.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기 이렇게 한 번 할 때 얼마씩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그럼- 횟수가 많아지면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아, 많은 데다가요? 네. 그거는 뭐 예, 저도 이것도 좀 공감하겠습니다. 고려해봐야 될 근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조리 종사자를 두고서 운영하는 데를 네.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번 먹냐 두 번 먹냐 이거를 매일 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이거. 아니 자료를 받으면 되죠. 그럼 다 식사한다고 그러죠. 아니 저희가 그걸 경로당에 명확하게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편적으로 저희가- 3번까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예. 그거를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아니 경로당에 그 월 계획표를 보면 식사를 한 번 하는지 두 번 하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148개소에 29개 빼고 119개소는 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차등 지급을 하자 그런 말씀이시네요. 한번 아니 일단 아니면 자료라도 추가로 더- 좀 한번 받아보는 게 아, 원칙이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식사를 주 몇 회 하는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또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중구 노인 지회는 뭐 지회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 예. 없이 잘 운영될 거라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네. 네. 어쨌든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 좀 예, 해보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노인 예. 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예.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이 질문했던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그 경로당 급식 인력에 대한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남아 있는 잔액 여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시에 좀 건의를 해보면 안 되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야기 해보셨나요,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옥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횟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는 분이 많으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보조 인력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예, 예. 하셨었거든요. 의원님 말씀은 지금 네네네. 이제 식사를 안 하는 네네네. 데 있는 29건에 대한 개소에 대한 그 비용을? 미채용에 대한 잔액이 남아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많이 그- 하는 대로 이제 네네네 많이 하는 예. 인력 그러니까 급식을 많이 먹는데 예를 예, 들면 뭐 10명이 먹는 데도 있고 뭐 80명이 먹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매 회기 때마다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해 보겠다, 개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나 이런 데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따로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시와 좀 협의를 해서 좀 급식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더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지역의 자원봉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을 급식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국장님. 지금 그런 사실 방안은? 그 네.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그 지금 이게 이제 그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40만 원이라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인원을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에서도 좀 이런 홍보적인 문제를 좀 고용해주는 부분도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건의도 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국장님. 네. 이게 전체적인 트렌드 같아요. 네. 지금 그럼 제가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좀 건의를 해서 4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9개소에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119개소에서도 사실 금액이 적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고 경로당에 가다 보면 이거 너무 힘들다,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구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개선책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르신 말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그 힘든 부분이- 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임금이 낮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맞습니다. 같이 해소해야 되는데 저희 주변에 이렇게 저희가 중구청 주변에 있는 음식점만 봐도 힘든 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태평동에 있는 버드네 일단지에 점심 먹을 때 많은 인원 한 7명 정도, 7에서 한 10명 정도 분들하고 급식 지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10명이 갔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밥을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막 힘든 걸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다 하고 딱 나왔는데 정말 땀이 삐죽 흘릴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보조 인력이 한 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김옥형 의원님께서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예.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대책안을 한번 마련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467쪽 설명자료 84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 기금은 어르신들이 사회 참여와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 보조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네, 2024년도에는 약 6,10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에 집행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몇 쪽? 222쪽? 그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 네, 상임위 결산서 467쪽 설명자료 84쪽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지 6,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6,100만 원 집행 내역이요? 어떤 내역으로 사용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모범경로당 그 특별운영비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범경로당을 10개소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나갔고요. 네, 그리고 시니어 리더십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 자살 예방이라든지 치매 예방 교육, 노인 상담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에서 3,60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그리고 노인 체육대회라 그래서 이제 작년도 9월 10일 날 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라고 그래서 작년 12월 5일 날 노인의 중구지회 대강당에서 그 200만 원 집행됐고요. 네, 그 중구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4월 12일 날 500만 원이 집행됐고요. 노인 회장단 산업시찰에서 전북 그 부안군으로 10월 21일 날 다녀왔습니다. 여기 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네. 전체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네, 국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뭐 행사 지원도 있었고 뭐 산업 시찰, 경로당 지도사 연찬회, 시니어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보니까 뭐 기존에는 좀 행사성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행사성 사업 외에도 뭐 시니어 리더십 양성 교육이라든지 좀 역량 강화 사업도 신규로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금 목적으로 좀 부합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 수입이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구조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6천만 원 정도의 계속 지출이 계속 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게 좀 언젠가는 고갈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한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 재원 조성에서 이제 늘어나는 게 대부분 이제 이자 수입이라고 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자 수입. 그 예. 이해는 특별히 사실은 없는 것 고범위 같아서. 안에서 네. 사업을 하면은 쭉 해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자꾸 좀 확대하다 보니까 미래보다는 현재가 행복해야 되니까 이제 네, 어르신들 위해서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자활계정 같은 데는 지금 뭐 돈을 못 쓰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써도 맞습니다. 문제고 그래서 적시족소에 사용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네.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이렇게 기금의 좀 목적에 맞게 앞으로도 뭐 행사성 사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 또 지속 가능한 또 운영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형 의원입니다. 결산서 259쪽 설명 자료 6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은 42억 원 이상 편성된 것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예. 세부 사업을 보니까 자녀 양육비 등 주요 항목에서 집행률도 전년보다 감소했고 보조금 반납도 6억 4천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요. 네. 그 24년도부터 그 한부모 가족 그 복지급여 지원 소득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이 60%에서 63%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23년 대비 그 6억 6,100만 원 이상을 증액 편성하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23년 대비 24년에 인원은 증가했는데 결국은 그 이게 이제 중위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상 인원에 미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기준 상황이 국비 교부를 증가했으나 이제 실제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감소해서 이런 예,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예. 특히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는 5천만 원 중 980만 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안 된다면 예산 편성 시 예산 자체를 감액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좀 시비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게 이제 12-100%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중에 네. 그 자율형 사립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대성고라든지 대신고, 그 새소리 음악고등학교에 한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네. 저희한테 시에서 배정할 때 학생 5명분을 배정한 거고요. 5명분을 배정했는데 우리 저 대성고등학교 한 명만이 기박하는 바람에 네. 그 학생한테만 지원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년에 사실 몇 명을 딱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이 내려올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활 지원 항목도 2년 연속 1,3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반납하고 있고 이런 반복적인 미집행이 제도상 한계인지 아니면 개선책이 필요한 것인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거 마냥요. 네. 사실은 중위소득 기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잔액이 발생된 걸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복지 사각지대에 누락되기 쉬운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집행이 더 중요하므로 전달 체계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구조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 감사드리고 여성아동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김선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예. 상임위 계산서 262쪽 설명자료 59쪽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속수당, 그리고 특수수당, 그리고 안전관리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면 2024년도 집행률이 81.2%로 떨어졌고 반납 금액도 24억 원에 달하는 등 예산의 실효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예,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집 자체가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휴지나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직원 수 자체가 이제 감소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납되는 금액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관련된 통계를 보면 2022년도에는 129개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 현재는 101개의 어린이집으로 줄었고,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신축이 됐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97개소, 2025년도에는 62개소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좀 상황이 단순히 예산 미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운영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 구조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로 보니어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은 올해 25년도에 폐원한 개소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폐원한 개수수요? 네. 11개?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1개소입니다. 작년에 폐원한 어린이집은 16개소인데 올해는 아직 5월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1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관내에 영유아 수라든지 보육 현원 그리고 모두 가파른 상황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 같은 경우도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80%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 중구를 보면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올 때만 해도 23.6%대였는데 4월 네. 말에 보니까 23.9%로 이렇게 어르신들은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숫자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 어린이집 그쪽 우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한 번 또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양한 의견을 우리한테 고민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추경에 올리는 예산 중에 그 2세아 어린이 네. 그 수당 그 3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라도 지원해서 타구에는 없는 거니까 저희 구로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어찌 보면 유인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를 우선 좀 먼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운영되는 그런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 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곳이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예.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이들의 가장 바른 인성을 첫 단추를 끼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런 어린이집에도 좀 어려운 상황에 겹쳐서 퇴로의 길을 갈 때도 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5년도에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폐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설을 조금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 중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정책적인 부분을 좀 이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니, 지난번 네. 본회의장에서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네. 어린이집에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담당 부서랑 그런 부분을 고민해보자. 네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좀 어린이집이 좀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존의 정책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좀 염두하셔서 좀 적극적인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임위자 결산서 264쪽, 설명자료 97쪽, 다음 96쪽 다함께 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28.9%가 미집행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가 집행 잔액 발생 사유 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4개소죠 지금 저희가. 예, 4개소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런 건가요? 정원 지금 예. 충족률을 넣지면 어떻게 되나요? 4개소 중에서 다 찬 곳은 몇 개소인가요? 지금 정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촌 같은 경우 4개소인데요.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동 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83명에서 네, 76명으로 줄었습니다. 76명이요. 6명으로. 그래서 이제 중촌 같은 경우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4명. 그래서 2명이 부족하고요. 문화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27명. 그리고 산성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여긴 15명 다 찼습니다. 정원이 15명인가요? 예, 그러고 태평 같은 경우는 32명인데 이게 이제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17명입니다. 태평동 같은 경우. 산성 1호점은 현원이 산성이 10명 아닌가요? 정원이 15명인데 15명인데 현원이 10명 아닌가요? 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땐 10명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보내주셨는데. 그럼 제가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 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네. 지도점검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뭐 지금 뭐 4개소 말씀을 하셨지만 중촌하고 태평 같은 경우는 예.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명수는 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하고 산성 쪽은 어떻게 보면 좀 운영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대비 미집행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 결산서 265쪽 설명자료 113쪽 아동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네. 예산 집행이 37.5%에 불과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편인 것 같은데 이게 서면 심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의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게 이제 그 겨울 방학 전에 이게 위원들 일정 조정이 어려워서 그때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똑같이 서면 심의를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하반기에는 거의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가 되는 경우가 네네네. 전년도요. 전년도에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아동급식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예. 이게 1년에 회의가 있어봤자 2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2번밖에 예.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회의를 참석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명시를 좀 명확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면을 2회 시에는 서면으로 하실 거면 예산 평상시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예. 좀 전에 김순욱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방금 그 아동이 감소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2세 이상 3만 원씩 지급해주는 그 추경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나요? 아, 예. 그러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죠. 학부모면? 그 3만 원씩 해가지고 중고로 이사 오겠어요? 그게 이제 3세에서 5세는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2세가 이제 수당이 없다고 그 부모가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 한 6가지인가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다는 못 해주고 3만 원 정도라도 그 선에서. 부처님 중구에 돈 많으니까 한 어린이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지 중고로 이사 오지 3만 원 가지고 오겠어요. 아니 뭐 저기 그 예산 30만 원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좀 모색해서 잘 내년 추경 본 예산에 좀 예.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 심사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제3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